안녕하십니까. 하도급 계약 체결 단계 강의를 맡게 된 이용주 변호사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서면 교부 의무, 부당특약, 그리고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서면 교부 의무입니다.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거나 위탁을 한 이후 해당 계약 내역에 없는 제조 등의 위탁 또는 계약 내역을 변경하는 위탁을 하는 경우에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이 서면은 3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특히 기술 요구를 하였을 때 요구 서면은 7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서면 교부의 발급 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조위탁, 수리위탁, 건설위탁, 용역위탁 모두 그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서면이 교부되어야 합니다. 다음은 서면에 필수적으로 기재되어야 하는 6가지 사항들입니다. 첫 번째, 위탁받은 것의 내용. 두 번째, 납품 인도 또는 제공하는 시기 및 장소. 세 번째, 검사의 방법과 시기. 네 번째, 대금의 지급 방법 및 지급 기일. 다섯 번째, 원사업자가 원재료 등을 제공하는 경우 그에 관련된 사항. 여섯 번째, 하도급 대금의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 6가지 필수사항 중 일부라도 누락된 서면은 불완전 서면이며 이를 교부할 경우에는 하도급법상 서면 미교부 또는 지연교부와 동일한 취급과 제재를 받게 됩니다. 미교부와 지연교부의 구분은 계약 종료 시점 또는 위탁 업무를 완료하는 시점까지 서면이 교부되었는지 여부로 판단하게 됩니다. 계약 종료 후라도 대금 지급 전까지 계약서를 교부하면 과징금 감경 사유에 해당하게 됩니다. 추가 위탁 경우에도 사전 교부가 원칙입니다. 서면 교부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시정 조치, 과징금, 벌금 이렇게 3가지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위반 사례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사업자가 서면 계약서 교부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작업기간 등이 적시된 발주서만으로 제조 위탁하는 경우, 실제 하도급 거래 관계의 사정과 상이한 서면을 교부하는 허위 서면 교부, 설계 변경 또는 추가 공사의 위탁 등으로 당초 계약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반드시 추가 변경 서면을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합니다. 종전 계약이 종료된 이후 동일한 내용으로 기간을 연장하기로 한 경우에도 연장 기간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합니다. 시공 과정에서 추가 또는 변경된 공사 물량이 입증되었으나 당사자 간 다툼이 있어 변경 계약서 또는 정상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도 위반이 됩니다. 용역 수행행위 착수 이후 서면 발급 및 확정된 하도급 대금 또는 지급 기일이 기재되지 않은 계약 서면 발급, 위탁에 따른 물품의 납품을 위해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한 날이 서면을 발급한 날보다 빠른 경우, 그리고 서면 기재사항이 누락되고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 날인이 없는 서면을 발급한 경우, 추가 변경 위탁에 따른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가 위반 사례들입니다. 다음은 부당특약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당특약은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 조건을 설정하여서는 안 된다는 규정입니다. 이는 거래상 열의적 지위에 있는 수급사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하도급법 제3조의 4 제2항에는 특정한 경우를 부당특약으로 간주하는 간주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표준 하도급 계약서를 그대로 사용하고 특약사항을 별지로 추가하는 경우에 특히 문제가 됩니다. 첫 번째, 원사업자가 서면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두 번째,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민원 처리, 산업재해 등과 관련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원사업자가 입찰 내역에 없는 사항을 요감에 따라 발생된 비용을 부담시키는 약정. 그리고 관련 변경에 따라 원사업자의 의무상으로 되어 있는 부분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 원사업자가 설계나 작업 내용을 변경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 원사업자의 지시에 따른 재작업, 추가 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 중 수급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비용. 관련 법령, 발주자와 원사업자 사이의 계약 등에 따라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하자 담보 책임 또는 손해배상 책임. 그리고
천재 지변 등과 같이 자격기간 연장 등 위탁 시점에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도저히 예측할 수 없는 상황과 관련하여 수급사업자에게 불합리하게 책임을 부담시키는 약정, 해당 하도급 거래의 특성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간접비의 인정 범위를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약정, 계약기간 중 수급사업자가 하도급 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약정, 추가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부당특약 심사 지침을 참고하시면 각 간주조항이 실제로 적용된 사례들을 더 많이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는 시정조치, 과징금, 벌금 이렇게 세 가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위탁 등을 하면서 부당한 방법을 이용하여 목적물 등과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거나 하도급 받도록 강요해서는 안 된다. 하도급 대금 결정 간주 행위 역시 하도급법 제4조 제2항에서 7가지 유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각 규정에 해당한다면 그 과정에서 부당한 방법이 이용되었는지와 하도급 대금이 통상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결정되었는지를 따질 필요 없이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으로 간주되게 됩니다. 첫 번째,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여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여기서 정당한 사유란 고정비 감소가 명백하거나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거나 일률적 비율 적용이 수급사업자에게 유리한 경우를 말합니다. 두 번째, 어떠한 명목이든 일방적으로 일정 금액을 할당한 후 이를 빼고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수급사업자별로 금액 할당하는 경우인데 이후 일부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할당 금액을 반영하지 않더라도 위반입니다. 세 번째,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수급사업자를 차별 취급하여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합리적 차별 사유가 없음에도 특정 수급사업자에 대해 원사업자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한 데한 이유 또는 지정하는 운송회사를 이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든 경우입니다. 네 번째, 거래 조건에 대하여 착오를 일으키거나 다른 사람의 견적 또는 거짓 견적을 내보이는 방법으로 수급사업자를 속이는 행위입니다. 다섯 번째,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입니다. 일방적이라 함은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수급사업자와 실질적이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결정하였는지 여부와 수급사업자가 의사표시의 자율성을 제약받지 아니한 상태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여기서 낮은 단가란 어떤 타당한 산출 근거 없이 단가를 낮게 결정한 것이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수급사업자 등이 제시한 견적 가격, 목적물 등과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 목적물의 수량, 해당 목적물의 시장 사항들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여섯 번째, 수의계약으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 공사비 항목의 값을 합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입니다. 일곱 번째, 경장 입찰에 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입니다. 여덟 번째, 계속적 거래 계약에서 원사업자의 경영 적자, 판매 가격 인하 등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하게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입니다. 여기서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란 새로이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게 된 사정이 원사업자나 외부 환경의 변화 등에만 있고 수급사업자에게는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역시 시정조치, 과징금, 그리고 벌금으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이상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